자,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포인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터를 잘 이해해야 좋은 C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파이썬 같은 언어에는 포인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터가 조금 코딩하기가 조금 그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C샵이나 뭐 자바나 이런 언어에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C나 C++ 같은 언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포인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자, 주소는 뭐죠? 우리가 이제 메모리 안에 예를 들면 20이라는 A가 20이라는 값을 가진 변수다 그러면 이 A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안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할당을 하는데 그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였다. 주소가 몇 번지인지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특정한 주소의 값을 저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에 저장된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포인터의 주소가 어딘지 포인터에 이제 값을 저장할 때 A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여기에 있다면 A가 저장된 곳의 주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nd A라고 써주게 되면 이게 A가 저장된 곳의 주소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포인터가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터 P가 A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 P는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이 별표 표시로 써줍니다. P는 포인터야. 그런데 어떠한 값이 저장된 주소냐면 정수값이 저장된 주소야 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주소는 어떻게 and 표시를 써서 알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scanf 할 때 많이 썼었죠. scanf %d and 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이게 a의 주소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이 주소 값을 알려주는 연산자 앰플샌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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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포인터도 변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포인터도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t a는 10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 시킨 것처럼 뭐 int 포인터 p는 a의 주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 그림, 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얘기하는 것처럼 a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p는 포인터인데 이 10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a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번지라면 100번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소가 몇 번지라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할 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P가 A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표시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포인터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포인터 변수 a가 10이고 포인터 p를 선언하고 그리고 포인터 p가 주소를 갖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터의 이름이 포인터 언더바 a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포인터 p라고 생각을 하면 a가 있고 포인터 p가 있고 얘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한 걸 보면 a의 값을 출력을 했다. a에 여기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0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주소는 end a로 표시한다 그랬죠. end a는 a의 주소값입니다. a의 주소값은 사실은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그 컴퓨터마다 다 다를 거고 또 같은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end a는 a의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포인터에 ptr 언더바 a를 출력을 하면 얘가 a의 주소를 갖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a의 주소를 갖게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요 프로그램인데 요거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미리 짜놨는데 a는 10이고 int 포인터 p는 a의 주소를 갖죠. 이렇게 이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얘를 %d로 출력을 했어요. %d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주소 값을 갖는지는 이 컴퓨터마다 다르고 실행할 때마다 달라요. 612 주소인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똑같네요. 612 주소. 이제 이거는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작업하다가 실행을 하면. 그리고 보통 포인터는 %d 10진수로 출력을 하지 않고 %p 해가지고 이거는 16진수로 포인터를 출력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하면 16진수로 8자리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 같은 자리를 출력한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포인터 연산자로 앰플샌드를 사용했죠. 이제 변수 a가 있을 때 a의 주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p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죠. int a라고 하고 int 포인터 p라고 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and라는 이 앰플샌드 표시가 주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a 변수의 주소. 근데 거꾸로 이 포인터 변수에 별표를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p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앞에 별표가 하나 있으면 이거는 값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a는 10, 그 다음에 ptr a는 포인터인데 포인터를 a의 주소로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10이 있고 그 다음에 ptr 포인트 a가 p라고 할게요. 얘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별표를 한 것을 20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별표 이 포인터라고 하면 p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값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20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a는 20이라고 쓴 거와 같은 효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연산자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얘는 변수에 붙어서,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라는 뜻이고, 주소. 그다음에 별표는 포인터에 붙어서 얘는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해보죠. 그래서 별표 P는 20이라고 쓰면, 그렇죠?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A를 출력하면 얘가 20이 출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별표 P를 출력해도 20이라고 출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실행을 하면 20이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P는 포인터에 별표가 붙으면 이거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가 변수라고 했으니까 포인터는 값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제는 A가 10이고,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는 10이 있다. B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는 20이 있다. 그런데 이제 PTR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PTR 변수는 A의 주소를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PTR이라는 변수는 A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별표 PTR 하면 A의 값 10을 찍겠죠. 여기서 10 이렇게 찍을 거고, 그런데 PTR은 변수니까 값을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꿨냐면 B의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문장에 의해서 PTR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다가 이제는 B를 가리키게 된다. 얘는 이제 없어지겠죠, 자연히.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별표 PTR 하면 2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포인터는 변수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A의 주소를 가졌다가 두 번째는 B의 주소를 갖는 거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프로그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를 여기 썼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XY라고 할게요. X는 10이라고 하고 Y는 20이라고 하고, 정수 포인터 PTR이 있는데 PTR은 처음에 A의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해가지고 %d 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PTR의 주소, PTR의 값을 찍어보자. 이렇게 값을 찍으면 A의 주소가 PTR이 가지고 있으니까 A가 아니죠, 이제 X죠. X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이라고 출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PTR을 바꿨어요. 얘는 변수니까 값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Y의 주소를 갖게 한 다음에 똑같이 PTR을 출력을 하면 얘는 이제 Y를 가리키니까 Y가 20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별표 PTR은 2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선 맨 마지막에 10, 2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 2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포인터, 우리가 이제 포인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 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 연산자가 두 개가 있다. 포인터에서는 하나는 주소 연산자 AND고, 또 하나는 별표인데, 별표는 그 포인터 뒤에 쓰인다. 포인터 앞에 쓰인다. 그래서 포인터, 별표 포인터 하면 그거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이제 ptr은 b의 주소,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별표 ptr은 b 하면 별표 ptr은 별표 ptr은 이제 ptr의 값인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그거를 이제 바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고, 주소지만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타입을 항상 그 앞에 써주게 돼 있다. 그래서 int 포인터라고 그러면 이 주소는 여기에 저장되는 주소는 정수가 저장되는 메모리의 주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이라는 것은 값이 0인 주소, 이런 뜻입니다. 값이 0인 주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널 포인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널 포인터를 우리가 참조하면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널 포인터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주소값이 0인데 그 주소값에 있는 0번지에 있는 주소를 어떤 값 A 변수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0번지를 참조하게 되잖아요. 0번지를 참조할 수 없다. 그래서 널 포인트, 주소값이 아무 값도 없다 할 때 널이라고 쓰는데 널 포인터를 이렇게 참조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블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포인터는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얘기잖아요. 포인터의 포인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a라는 값이 여기에 있는데, a라는 변수가 여기에 있는데 그 변수의 주소를 ptr a가 가졌어. 그렇죠? 이렇게 ptr a가 a의 주소를 가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 주소는 이 포인터는 a를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얘도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포인터 자체도 변수인데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제 120번지라고 하면, 그러면 ptra라는 더블 포인터, 앞에 별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더블 포인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수 포인터의 포인터인 ptr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tra는 얘의 주소를 갖는 거예요. ptra의 주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주소를 갖게 된다. 그런데 얘는 뭐야? int 포인터니까 int 포인터의 포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가 두 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블 포인터라고 한다. 더블 포인터가 가능한 이유는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이다. 포인터도 변수고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를 하나 쓴다면 그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갖게 되니까 포인터 이렇게 별표가 두 개 쓰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A가 10이고, A가 10이죠. A가 10이고,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A는 10이다. 그런데 ptra는 A의 주소를 갖고 ptra는 ptra의 주소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출력했어요. A를 출력했으니까 10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A의 주소를 출력했으니까 몇 번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주소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tra를 출력을 했어요. ptra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번지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tra의 주소를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다른 주소가 나오겠죠.
맨 끝에가 120번지인 주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ptrA의 주소를 ptrA라는 포인터가 가졌으니까 ptrA는 요거랑 같은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ptrA의 값은 여기에 저장된 값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저장된 값. 그거는 요 ptrA의 주소니까 얘는 요 주소랑 같은 주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ptrA의 별표 이렇게 별표를 하면 이거의 내용이 가르치고 있는 또 내용 이게 되는 거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더블 포인터 사용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런 것도 있다. 자, 더블 포인터도 있다. 포인터의 포인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포인터의 연산을 할 수 있어요. 포인터의 연산. 포인터의 연산. 자, 일단 포인터는 뭐라 그랬죠? 주소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소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인터 더하기 포인터는 포인터 플러스 포인터는 의미가 없다. 뭐 얘가 뭐 12,000번지 얘가 13,000번지인데 두 개를 더하면 26,000번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터의 덧셈은 의미가 없다. 다만 포인터 플러스나 마이너스 정수는 의미를 갖는다.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마이너스 포인터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두 가지 경우에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가 포인터의 정수값을 더하거나 뺄 때, 그게 이제 의미를 갖고요.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뺄 때, 그러면 두 주소의 차이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int a는 10인데 a의 주소를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번지수가 나왔어요. 근데 a의 주소에 1을 더해서 출력을 했어요. a의 주소에 1을 더했어요. a의 주소는 몇 번지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제를 보면 512번지죠. 끝에가.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하면 513이 나오는 게 아니고 516이 나온다. 왜? 정수의 주소니까. 정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러니까 그 다음번 주소 4바이트 4가 더 큰 주소가 나온다. 516이 나온다. 512 다음에 513이 아니라 플러스 4가 돼서 516이 나온다. 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더하면 거기에 또 4가 더해져서 520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소의 정수를 더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 정수가 저장된 주소를 우리한테 보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로 주소의 정수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포인터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인터의 주소를 더하면 그 다음번 주소를, 그러니까 4가 더 큰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직접 할게요. 자, 정수 K라고 할게요. K는 10이라고 하고, 정수 포인터 PK라고 하겠습니다. PK는 K의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d로 해볼게요. %d로 하면 10진수로 나오니까, 자, 이제 PK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pk는 몇 번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k가 저장된 곳의 주소죠. 그 다음에 printf %d에서 이번에는 pk 플러스 1을 해보자. 그럼 얘는 아마도 이 값에 4가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면 8이 요 값에 8이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얘는 %p로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d로 출력하지 않아서 10진수로 나온 거죠. 맨 끝에가 1329번지예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1392번지가 아니라 1392에 하나가 더해져서 1393이 된 게 아니라 1396이 된다. 4가 증가한다. 왜 4가 증가하냐면 정수의 포인터니까. 다음번 정수가 저장되는 주소다. 거기에다 또 여기에다 2를 더하면 2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8이 증가해서 1392가 아니고 1400 주소가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포인터의 연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를 요약을 하면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라는 거를 이제 처음 공부를 했어요. 포인터가 굉장히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건데 포인터는 무엇이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포인터 연산자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AND고 하나는 별표인데 AND는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고 별표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참조라고 하고 얘를 역참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문장 두 개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int a는 10인데 int 포인터 p는 a의 주소다. 이렇게 쓰면 a와 p가 연결이 되는 거죠. a가 10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p는 포인터인데 똑같이 4바이트예요. 얘는 얘를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별표 p를 출력하면 뭐가 된다? p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내용이니까 10을 출력하게 된다. 그렇죠? a의 주소를 출력하면 뭐가 된다? A가 저장된 주소 이걸 출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P를 출력하면 A의 주소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터가 많이 쓰이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이 포인터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를 잘 연습하고 너무 포인터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